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재테크 고급 정보를 얘기해주는 북두칠성입니다. 2020년 5월 11일 41번째 시간은 재개발 투자 사업성 비례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성 비례율 이 측면만 딱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 최근에 이제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능곡 뉴타운, 1구역, 2구역, 5구역 요즘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이쪽 부분에서 이제 사업성 비례율과 관련된 내용들이 이슈가 되다 보니까 이쪽 그 내용을 위주로 해서 제가 이제 재개발 관점에서의 사업성과 비례율의 의미를 한번 이렇게 터치를 해보고자 합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은 이렇게 능곡 뉴타운에 한정시킨 것이 아니고 재개발 투자의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사업성과 비례율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오버뷰를 숫자로서 한번 설명드릴 기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은 이제 능곡 뉴타운의 이제 비례율이 이제 급락했다라는 뉴스와 관련된 뉴스에 대한 이제 내용을 키 내용들을 살펴보고 급락에 대한 비례율이 급락하게 된 원인하고 해결 방안은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의 의견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능곡 재정비 촉진구역, 능곡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위치도 이제 훌륭합니다. 서울에서 이제 일산으로 가는 이쪽 지역에서 이제 조성이 되는 뉴타운이고 여러 가지 3호선이라든가 또 GTX-A 노선이라든가 대곡소사선 여러 가지 교외선 교통의 굴절 지역으로 이제 굉장히 이제 발전을 이제 도모하고 있는 입지적으로 좋은 지역이고요.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대곡 뉴타운은 1구역에서부터 2구역, 또 6구역, 5구역 이렇게 또 여기 연합 재건축이라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4개 구역 정도가 이렇게 뉴타운으로 재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뉴스 내용을 한번 이제 살펴보겠는데요. 능곡 1구역이 비례율이 급락했다라고 이제 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4월 30날 CNB 뉴스라는 데 이제 기사 내용을 보게 되면은 능곡 1구역 비례율이 72%로 급락해서 직권 해제 수준으로 된 거 아니냐. 또 고양시는 이에 따라서 뉴타운 지정을 취소하라라는 제목이고 조금 더 내용을 보면은 비례율이 기존에는 92%였었는데 이미 일반 분양까지 끝난 상황에서 비례율이 75%로 급락했다. 그래서 능곡 및 원당구역에서 지구 지정을 취소해달라는 촉구가 있다라고 합니다. 보시면은 이제 기사 내용을 보면은 지난 4월 4일에 20년 4월 4일에 관리처분계획 변경이라는 것이 능곡 1구역의 조합원들한테 이제 통보가 됐는데 비례율이 기존에는 92%였었는데 이번에 이 변경 통보가 된 관처계획상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비례율이 72%로 대폭적으로 이제 추락했다라고 이제 기사가 되어 있고요. 그 기사 내용 중에서 이제 의미 있는 것들을 제가 이렇게 스크랩을 한 걸 보면은요. 능곡 2구역의 비대위에서는 능곡 1구역에서 비용을 숨겨 사업성이 높은 것으로 그동안 홍보를 해왔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또 정비 관련 업계에서는 일반 분양 가격이 기존의 1,700만 원보다도 더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비례율이 이렇게 떨어진 것은 사업비가 그만큼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코멘트가 있고요. 또 능곡 2구역의 비례 쪽에서 재정비 촉진구역 지정 취소를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문구도 보이고요. 또 기사 내용 중에는 16년도 9월 달에 대법원에서 능곡 1구역과 능곡 2구역에 대해서 구역 지정 취소 판결을 내렸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양시청 차원에서 지난 4월 초에 능곡 2구역과 5구역에 대해서 이주 계획이 좀 미비하다라는 사유로 사업시행 인가 신청에 대한 것을 인가를 거부했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자, 급락 원인 및 해결 방안이라고 제가 한번 엑셀 자료로 한번 간단하게 만들어 본 것을 참조해 보겠습니다. 이 아래 숫자들은 제가 이제 인터넷을 검색을 해가지고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가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요. 사업 진행 과정에 있어가지고 약간의 변동성은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변동된 숫자가 있다라고 하시면 댓글 같은 거로 가르쳐 주시면은 그에 맞춰서 다시 분석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2017년도 8월 29일, 2019년 8월 29일 관리처분 인가를 이제 낸 자료를 보면은요. 그때 총 건립 세대수는 643세대, 조합원 분양 세대는 이제 보류집 포함해서 315세대가 되고요. 일반 분양 세대수는 263세대, 또 임대는 65세대 정도를 이제 이렇게 요 정도로 17년도 관처 인가된 내용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54.5%라는 것은 이제 총 분양 세대수 대비 조합원 수 비율이 이 정도 55% 정도 수준이다라고 이제 된 건데, 이 정도 수준이면은 우리가 이제 재개발 투자를 함에 있어 가지고 사업성이 좋으냐 나쁘냐 그런 것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면은 전체 분양 세대 수에서 조합원 수가 과연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 그걸로 이제 평가를 하는 것이 대표적인데, 이렇게 비율이 55% 수준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인 수준보다는 매우 뛰어난, 매우 우월적인 사업성을 가지고 있는 조건은 됩니다. 자, 밑에를 또 조금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이 부분인데요. 지난 4월 4일 날 이제 통보가 된, 조합원들한테 이제 통보가 된 것을 보면은 비례율이 72%로 떨어졌다라고 하면서 그때 이제 분양 수입 총액은 2,600억 원, 또 총 사업비는 2,360억 원, 또 감정평가 총액은 335억 원, 이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변경된 관리처분 인가에 대한 내용이었었고요. 근데 오리지널 관처 계획에서는 비례율이 92%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92%였던 것이 올해 4월 달에 72%대로 비례율이 이렇게 급락을 한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분양 수입이 기대했던 것보다 더 안 좋게 평가를 했다거나, 혹은 반대로 총 사업비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늘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비례율이 이제 급락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은 분양 수입이 이렇게 줄어들었을까 생각을 해보면은요, 분양 수입은 줄어들 만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분양 수입이 이미 일반 분양까지 끝났기 때문에 분양 수입이 줄었다기보다는 아마 사업비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비례율이 급락을 하게 되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17년도에 92% 비례율일 때는 매입이 사업비가 2295억 정도였었을 겁니다.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이게 92%가 되거든요. 비례율이라는 것은 종전자산분해 총수입에서 사업비를 뺀 것을 이제 말하는데 92%였었다라고 하면은 감정평가액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고 이 사업비가 이제 예전에는 2295억이었었는데 지금 시점에서 와서는 2360억 정도로 늘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비례율이 72%로 이렇게 급락했다라고 해석을 저는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감평액 총액이 굉장히 낮아 보입니다. 감정평가 총액이 335억 원 뿐이 안 돼 보이는데요. 여기 조합원 숫자가 여기 위에 표현했듯이 보류지 포함해서 315명 정도라고 이제 본다면은 315명이 그 감정평가 335억이면은 뭐 평균 잡아 한 사람의 조합원당 1억 원 정도밖에 감정평가가 책정되지 않았다라는 의미거든요. 굉장히 감정평가가 낮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액이 기존에 1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1억을 받은 사람이 기존의 비례율 92%였었을 때는 권리가액이 1억이 아니고 이제 9,200만 원이 이제 실질적으로 됐었던 것인데 이것이 비례율이 72%로 급락했다라는 의미는 기존의 감정평가 1억 받은 사람이 9,200만 원에서 다시 권리가액이 7,200만 원으로 또 떨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있더라라고 봐야 되고요. 반대로 큰 물건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감정평가액을 10억씩이나 높게 책정받은 사람이라면, 즉 큰 물건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감평액 10억에서 권리가액이 비례율이 92%였었을 때는 권리가액이 9억 2천으로 됐는데 이번에 또다시 비례율이 72%로 떨어졌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큰 물건 10억씩이나 되는 물건을 갖고 있었던 사람은 권리가액이 7억 2천만 원 수준으로 많이 절대금액 측면에서 10억에서 7억 2천, 2억 8천만 원씩이나 손해를 보게 되는 그런 것이고 좀 작은 물건 1억을 감정평가 받은 사람은 1억이 아니고 7,200만 원이니까 2,800만 원 정도 이제 손해를 추가적으로 보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뭐 이 정도로 보게 되고요. 요약 제 의견을 한번 말씀드리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전체적인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렇게 한 것은 되지 못합니다. 단지 뉴스 정도로만 보고서 의견을 드리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정확한 내용이 뭐 있다라고 하면은 댓글로 의견이나 업데이트를 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비례율을 72%까지 지금 떨어뜨렸는데 다시 올리기 위한 방법이다 라고 하면은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종후 자산인 일반 분양 가격을 더 올릴 수 있도록 허그 등과 재협상을 이제 할 필요도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일반 분양 가격 종후 자산을 다시 올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미 일반 분양까지도 다 끝났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일반 분양 가격 종후 자산을 올리기가 힘든 상황이다 라고 하면은 두 번째 비례율을 다시 올리는 방법으로서는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면은 두 가지가 있을 텐데요. 하나는 재반 용역료가 있고 또 하나는 시공사하고 맺은 시공비,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용역료를 좀 다운을 시키든가 아니면은 시공사하고 합의 계약도 이미 끝났으리라 보여지는 이런 시공비를 좀 다운을 시킨다든가
이렇게 두 가지 중에 뭐라도 이렇게 좀 다시 좀 마사지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면 비례율을 좀 올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비례율 이슈 말고도 고양시청에서는 능곡 2구역과 능곡 5구역에 대해서 사업 시행 인가 신청한 것도 지금 거부를 한 것 같습니다. 거부를 한 이유가 이주 대책이 미비하다라고 하면서 사업 시행 인가도 이제 거부를 했는데 이것도 이슈가 좀 약간 좀 신경이 굉장히 많이 쓰이는 것입니다. 원래 이런 인허가권자, 구청이라든가 시청 이런 데서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은 사업 시행 인가 정도는 그동안의 어떤 절차, 합리적인 절차를 밟아가지고 사업 시행 인가를 이제 신청을 했었을 텐데 이거를 이렇게 거부를 했다라는 것은 뭔가 이주대책도 이슈가 될 수가 있겠지만 그거 말고도 뭔가가 또 이슈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구심도 좀 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사업시행인가도 꽤 신경이 능곡 2구역, 5구역 입장에서는 신경이 많이 쓰이는 내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근본적으로 대법원에서 능곡 1구역과 2구역에 대해서 구역 지정 취소 판결을 내렸다고 이제 하는데요. 그 앞장에서 보시다시피 16년도 9월 달에 이렇게 16년도 9월 달에 구역 지정 취소 판결을 냈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굉장히 어떤 내용인지 이게 파괴력이 굉장히 큰 내용인데 이게 만약에 대법원에서 구역 지정 취소 판결을 내렸다라고 하면 이미 끝난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는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구역 지정 취소 판결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2구역이나 5구역은 얼마 전에 사업 시행 인가를 또 신청했다라고 되어 있는 걸 보면은 뭔가 이게 아구가 맞지 않는 뭔가 행위들이 지금 막 진행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재개발 같은 데가 진행을 하다가 구역 지정이 취소가 되면은요, 대부분의 투자자 혹은 뭐 부동산 소유자 입장에서는요, 제가 보면은 득보다는 실이 더 클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아주 일부 상가 소유자로서 상가 월세 같은 것을 뭐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일부 사람들을 제외하고서는 거의 대부분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다가 다시 구역 지정이 취소가 된다, 뭐 해제가 된다 이렇게 되면은 대부분의 입장에서는 득보다는 실이 꽤 실이 크게 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뭐 두리뭉실하게 제가 마지막으로 썼지만은 대승적인 합의를 도출해 내는 것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조합원들의 어떤 의견 소통을 기초로 해가지고 조합은 용역업체 혹은 뭐 시공업체 또 고양시청 이런 곳들하고 난제를 해결해야 한다라는 절박감을 가지고서 대승적으로 합의를 도출을 해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굉장히 뭔가 이슈가 굉장히 크게 발생한 것 같은데요. 뭐 비례율 문제도 뭔가 이 사업비 같은 것도 좀 더 늘어난 것 같고 또 다른 구역들 2구역과 5구역도 사업 시행인가 신청한 것도 거부가 되고 뭐 대법원 판결 같은 것도 있고 뭔가 복잡하면서도 뭔가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해나가야 될지 각 조합 집행부도 또 조합원들도 고민들이 많을 것 같은데 대승적으로 뭐 합의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모두가 합심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게 재개발 투자에 대한 이제 사업성과 비례율에 대한 오버뷰를 말씀드리면 좋았겠지만 능곡 뉴타운이 이제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관계로 능곡 뉴타운에 대한 이제 사업성의 측면, 비례율의 측면을 조금 이제 연계를 시켜가지고 뭐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은 재개발 투자의 키포인트인 사업성과 비례율에 대한 전체적인 오버뷰를 이해하기 쉽게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20년 5월 11일 부동산 재테크 고급 정보를 이야기해주는 북두칠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